지금 작업 중인 프로젝트 이전 버전들 백업이 되어 있나요? 잠깐만 생각해보세요. 확신이 없으셨다면 오늘 영상이 딱 필요할 겁니다. 수개월 동안 만든 언리얼 씬이 파일 하나 잘못 건드리거나 실수로 삭제하는 순간 사라질 수 있어요. 컨트롤 Z는 이미 늦었고 백업 데이터도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클라이언트나 상사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옵니다. 어제 버전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하지만 어제로 못 돌아가죠.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게 바로 퍼포스, 즉 버전 관리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퍼포스를 설치하고 언리얼 프로젝트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해 볼 거예요. 버전 관리 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SVM, 퍼포스 둘 다 써봤습니다. 빛은 써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퍼포스의 UI가 훨씬 더 직관적이고 언리얼 연동 지원도 퍼포스가 더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세팅은 퍼포스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퍼포스 서버를 설치하고 언리얼 5에서 바로 연결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팅 한 번만 해두면 오늘 실수로 파일 날려도 이전 버전으로 몇 분 만에 복구됩니다. 퍼포스 서버 따로 머신 사야 하나 고민하셨죠? 윈도우 PC 새로 맞추려니 요즘 부품값이 미쳤죠. 클라우드 서버는 용량이 늘어날수록 매달 구독료도 함께 늘어나고, 그러다 눈에 들어온 게 이 녀석이에요. 맥 미니 M4. 서버로 쓰기에 딱 맞는 이유가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저전력 설계로 24시간 켜두어도 부담이 적습니다. 둘째, 소음 없음. 옆에 두고 일해도 신경 안 쓰여요. 셋째, 공간. 이 작은 크기에 서버가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사양으로 PC를 맞추려면 훨씬 더 큰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겁니다. 때문에 맥 미니 M4에 퍼포스 서버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맥 미니 기본 사양에 이더넷 포트만 10GB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추후에 로컬 네트워크는 10GB로 구성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SSD는 SK 하이닉스의 골드 P31 1TB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도킹 스탠드 인클로저 허브를 준비해서 세팅했고요. 매우 높은 사양들은 아니지만 지금 1인 시스템에서는 아주 충분한 사양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퍼포스 서버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P4, 이게 퍼포스 서버입니다. 플랫폼에서 인텔 맥은 X86 64를, M칩은 ARM 64를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에 플랫폼을 잘못 받아서 다시 받아 세팅을 진행했습니다. 개인 정보들을 입력하고 다운로드를 진행합니다. 다운로드를 받으면 퍼포스 서버를 설치할 건데 실행 파일이 아니고 터미널을 통해 세팅해야 합니다. 자세한 세팅 방법은 따로 PDF 파일을 공유해 드릴 테니 참고해서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공유해 드린 PDF 파일 순서대로 세팅이 잘 안 되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AI에게 물어보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클라이언트 P4V를 설치합니다. 저는 맥에 퍼포스 서버를 설치했고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는 윈도우 PC에 클라이언트를 설치했습니다. 서버 주소에 맥 미니의 로컬 IP와 :1666 입력했고요. 유저의 서버에 세팅한 유저네임 그리고 OK 누르고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연결 완료입니다. 이제 퍼포스 서버에 프로젝트를 등록할 건데 메뉴 탭에서 커넥션, 뉴 워크스페이스, 워크스페이스 이름과 프로젝트 경로를 설정해 줍니다. 설정에 성공하면 워크스페이스 탭에 프로젝트가 보일 텐데요. 아직 서버에 올리기 전인 프로젝트의 구조인 거고요. 이제 프로젝트를 서버에 올려야 합니다. 서버에 올리려면 모든 데이터들을 다 등록할 필요는 없고요. 컴피그, 콘텐츠, 그리고 언리얼 프로젝트 데이터만 올려줄 겁니다. 선택해 준 뒤에 애드를 눌러서 등록할 데이터들을 선택한 뒤에 서밋으로 데이터들을 서버에 전송을 합니다. 지금은 처음 올리는 거라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모든 데이터들이 딥팟에도 전송이 되었으면 이제 언리얼 엔진 상에서도 연결을 할 겁니다. 언리얼 에디터를 열고 하단 리비전 컨트롤에서 Connect to Revision Control, 프로바이더에서 퍼포스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퍼포스 클라이언트에 넣었던 것처럼 넣어주는데요. 사실 퍼포스 클라이언트가 잘 연결이 되었다면 제일 아래에 있는 어빌리에이블 워크스페이스에서 퍼포스 클라이언트가 자동으로 뜰 겁니다. 그거 선택해주면 됩니다. 이제 데이터가 삭제되는 상황을 만들어 볼 건데요. 테스트를 진행할 폴더를 만들고 퍼포스에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데이터를 에디터에서 불러오면 물음표 아이콘이 생기는데요. 이는 퍼포스 클라이언트에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퍼포스에서 이게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클릭으로 리비전 컨트롤에서 마크4 애드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아이콘이 바뀌었죠? 이건 퍼포스에 등록할 대기 명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퍼포스 클라이언트를 보면 워크스페이스에는 빨간색 십자가 아이콘이 보이죠? 이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상에서 서밋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딥팟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여기 딥팟에도 데이터가 등록이 된 게 확인됩니다. 그리고 언리얼 에디터에서 리프레쉬를 해주면 아이콘이 사라집니다. 이젠 이 데이터가 삭제된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해당 데이터의 경로에 가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퍼포스 클라이언트를 보면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사라졌지만 딥팟에는 존재하는 게 확인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컬에서 삭제가 되었으면 딥팟에 있는 걸 다시 받으면 되는 거겠죠? 딥팟의 해당 폴더에서 우클릭 Get Revision을 선택하고 Specify Revision Using을 선택하고 원하는 시점의 체크리스트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포스 오퍼레이션을 체크하고 OK를 눌러주면 아까 폴더에서 삭제됐던 파일이 다시 돌아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체크리스트 넘버는 Get Revision 창에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3개월 작업물이 날아가던 그 공포, 이제 겪지 않아도 됩니다. 버전 관리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작업해도, 팀으로 작업해도 실무에서는 반드시 씁니다. 맥 미니 M4 하나면 집에서도 스튜디오급 파이프라인 구축이 가능합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시고 언리얼 시네마틱 제작을 위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